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식 방문차 체코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9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섭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체코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중요 우방국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핵 문제, 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크라이나 지원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 우리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코는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축의 팀코리아를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최종 계약이 확정되도록 세일즈 외교를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으로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윤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로 쓰이는 프라하성으로 이동합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이어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파벨 대통령과 회담에선 외교안보 이슈가 주로 다뤄질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엔 두 나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 부부는 양국 대표단과 정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도 자리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원전 동맹을 견고히 다질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원전뿐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며 헌신한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휴 기간에는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또한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한 총리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큰 사고 없이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에서 환자 곁을 지켜준 의료진의 헌신으로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장 의료진과 근무자에게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응급 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과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는 21일이 청년의 날인 점도 언급하며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어장학금 4만 2천 명, 연 240만 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확대를 통해 전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설되는 주거안정 장학금으로 기초 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청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각 부처에 청년 소통회장을 마련하고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미 연준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곧바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연 정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시장 상황에 맞춘 안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히 금리를 높인 이후 4년 반 만에 인하 조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미국 경제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가까워졌다며 금리 인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금리를 추가 0.5%포인트 더 인하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금리 인하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2%포인트 차로 역대 최대였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글로벌 복합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을 보듯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 공조 등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한 관리에 나섭니다.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1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상시 평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를 가동해 민생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